할머니, 그거 먹으면 죽어요. 식당에 아이 하나가 갑자기 뛰어들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저 애는? 그 순간 아이는 그대로 달려와 밥상을 와장창 엎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최상위 그룹 한서윤 회장의 식사 자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미쳤어! 감히 회장님 상을 엎어! 수행원이 아이를 붙잡으려 하자 지금 먹었으면 늦었어요. 진짜예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니? 한 회장이 말하던 그때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니, 이 아이. 숨이 멎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녁 무렵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정갈한 차림의 수행원 둘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리를 살핀 뒤 여회장 한서윤이 들어섰어요. 이른이 넘어 보였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고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다만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금 느렸어요. 식당 안 공기가 순간 긴장했어요. 주인장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늘 드시던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서윤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으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지러웠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어요. 주인장이 주방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회장님 상부터. 곧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국물 향이 식당 안을 채웠어요. 서윤은 숟가락을 들여다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코끝이 미세하게 찡그려졌어요. 향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바람이 훅 들어오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어요. 문 앞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어깨가 크게 들썩거렸어요. 얇은 점퍼는 낡아 보였고 손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리며 식당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서윤의 밥상에 시선이 꽂혔어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너무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죽어요. 식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멈췄어요. 몇 초간 정적이 흐르다가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야, 어디서 저런 애가 들어와? 옆 테이블 여자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누가 데려온 애야? 저 귀한 옷에 국물이 다 튀면 어쩌려고 저래? 또 애 내세워서 돈 뜯으려는 거 아니야? 수행원이 빠르게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나가. 지금 당장.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쁜데도 입술을 깨물고 다시 외쳤어요. 지금은 더 위험해요. 제발. 주인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경찰 불러! 수행원이 아이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앞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서윤의 밥상 앞까지 달려가더니 두 손으로 상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대로 엎어버렸어요. 와장창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반찬 접시들이 굴러가며 깨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튄 자리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미쳤어. 감히 회장님 상을 엎어? 주인장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뛰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수행원이 아이의 목덜미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몸을 비틀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한서윤의 손목을 꽉 붙잡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접촉에 서윤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이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어요. 서윤은 그 순간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먼저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여기 누가 보고 있어요? 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이는 시선을 주방 쪽으로 던졌어요. 서윤도 무심코 그 방향을 보았습니다. 주방과 이어진 뒷문 근처 앞치마를 벗어던진 남자 하나가 서둘러 뒷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고 아이는 숨을 멈췄어요. 남자는 손님들의 혼란을 틈타 뒷문을 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봤습니다. 수행원도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 저 사람, 그때 서윤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놓으세요. 단 3마디에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행원 손이 멈췄고 주인장도 입을 다물었어요.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윤은 엎어진 밥상과 바닥에 흩어진 국물, 깨진 그릇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윤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아이는 목이 꽉 막힌 사람처럼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냄새가 이상했어요. 서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본인도 방금 전 향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식당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멈추셨어. 서윤은 아이의 차가운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주인장이 급하게 나섰어요. 회장님, 안 됩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당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아이를 비난하던 눈빛에서 이제는 불안과 궁금증이 섞인 눈빛으로 변했어요. 아이는 주방 쪽을 다시 한번 흘끔했습니다. 아이는 숨을 고르며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오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행원이 아이를 조용히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서윤이 낮게 덧붙였어요. 서윤은 박정우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이 일 안에서 새면 바로 덮입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국물과 깨진 그릇을 보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긴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주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자꾸 뒤로 돌렸습니다. 서윤은 하준 옆에 앉아 하준을 지켜봤습니다. 조수석에서 비서 박정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차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때 하준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서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왜 그러니?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서윤은 하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잠시 후 박정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봤어요. 회장님, 식당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박정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주방 보조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합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평소 직원이 아팠다며 다른 사람이 왔다고. 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CCTV 확인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차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하준이 갑자기 몸을 움츠렸어요. 서윤이 하준을 봤습니다. 왜 그러니? 하준이 갑자기 몸을 굳혔어요. 할머니, 저 차에서 식당이랑 같은 냄새가 나요. 하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가 백미러를 봤어요. 회장님, 뒤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검은 차도 출발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박정우가 다시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네. 다른 길로. 기사가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검은 차도 따라 꺾었어요. 하준이 뒤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윤이 하준을 보았습니다. 하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은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두 번째 골목에서 검은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정우가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없어졌습니다. 서윤은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계속 확인하십시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갔어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하준과 함께 차에서 내렸어요. 정원이 조용했습니다. 하준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서윤이 하준을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박정우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서윤은 하준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너, 이름이 뭐니? 하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준이요. 성은? 하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식당에 온 거지? 하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냄새가 이상했어요. 냄새? 쇠냄새 같은 거요. 위험한 냄새.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성은?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니? 같이 사는 할머니. 하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하면 안 돼요. 왜? 때가 되면 알게 된다고 했어요. 서윤은 하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하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서윤이 손을 들어 박정우를 막았습니다. 나가 계십시오. 박정우가 나갔습니다. 서윤은 하준을 한참 바라봤어요. 우연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연 같지는 않군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택은 모두 잠들어 있었지만 서윤의 서재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파일 하나가 펼쳐져 있었어요. 사고 기록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햇볕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눈매, 방금 전 정원에서 뛰어놀던 아이의 눈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때 문이 조용히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박정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는 손님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서윤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박정우가 한 걸음 다가와 사진을 봤습니다. 순간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어요. 회장님, 이 사진은... 서윤이 사진을 덮었습니다. 박비서, 네. 3년 전 사고 기록, 다시 보십시오. 박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말씀입니까? 네. 지금. 1시간 뒤 박정우는 태블릿을 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사고 당일 차량은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며느님과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님은 구조됐지만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망으로 처리된 겁니까? 아닙니다. 실종입니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군요. 박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손님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주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은 잘 잤니? 네. 서윤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준아, 물어봐도 될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어릴 적 기억이 있니? 하준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꿈은? 하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가끔요. 어떤 꿈이니?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요. 서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안아줬어요. 누구였니? 하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따뜻했어요. 서윤은 아이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잠깐 떨렸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고 며느리 수진이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어머님. 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니? 괜찮아요.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3년 전 그날. 기억나니?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이에 대해서도? 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찔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의 손을 잠시 잡아주었어요. 병실을 나서며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이와 사고 기록. 너무 많은 게 맞아떨어집니다. 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왜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이 아이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정원에서 하준이 혼자 놀고 있었어요. 서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사진 속 아이의 웃음과 겹쳐 보였어요.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그 아이라면.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부터는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윤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년 전 사고 기록 파일이 펼쳐져 있었어요. 박정우가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서윤은 말없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차 안이 흔들리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운전석에는 며느리 수진, 조수석에는 어린 하준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저기.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화면이 크게 흔들렸고 수진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하준아. 그 다음 영상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이후는 박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차량은 가드레일을 뚫고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즉시 신고가 접수됐지만, 하지만 구조대 도착까지 7분의 공백이 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7분 동안 기록이 없습니까? 네. 통화 기록, CCTV, 목격 진술 모두 비어 있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넘겼습니다. 최종 보고서의 한 문장 눈에 들어왔어요. 아동 생존 가능성 없음. 서윤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차 안에는 며느님만 있었습니다. 아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태블릿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조사하십시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알겠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고모, 조카 한민재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민재는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창가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방향이었어요. 서윤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아이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머무는 손님이야. 민재는 더 묻지 않았지만 미소는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만. 민재는 나가며 한 번 더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민재는 냄새라도 난다는 듯 코끝을 살짝 찡그리며 하준을 훑어보았습니다. 고모님,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더니 사람을 너무 쉽게 들이셨네요. 이런 애들은 원래 눈빛부터가 달라요. 뭐 하나라도 챙겨서 나갈 궁리만 하거든요. 민재가 하준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치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얘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란 건 너도 알지? 이 집 물건 하나가 내 몸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비싸단다. 사고 치기 전에 제 발로 나가는 게 내 신상에 좋을 거야. 하준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민재는 비열하게 웃으며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확인하러 온 것 같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오후 서윤은 정원에서 하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서윤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3년 전, 같은 정원, 같은 나무, 할머니, 아이의 웃음소리, 서윤이 손을 뻗던 순간, 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같은 서재였습니다. 책상 맞은편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윤태식이었습니다. 서윤 씨, 우리가 함께 시작한 회사 아니었습니까? 서윤은 서류를 밀었습니다. 경영 방식이 달랐습니다. 주식을 몰래 사들이고 저를 쫓아내는 게 경영입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태식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눈을 떴어요. 서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준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아니야. 서윤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앉아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하준, 그리고 지금의 하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3년 전 사고 현장 근처에서 당시 상황을 봤다는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죽은 아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하준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병원이야. 하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병원 싫어요. 서윤이 하준을 봤어요. 왜? 하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준은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 왜 그러니? 하준은 뒷유리를 봤습니다. 저 차,
서윤도 뒤를 봤어요. 검은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회장님, 어제 그 차 같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번호판은 다르지만 같은 차종입니다. 서윤은 하준을 봤어요. 하준은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오늘은 위험해. 병원은 미루자. 네. 저택으로. 지금 차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검은 차도 따라서 방향을 바꿨어요. 박정우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검은 차도 빨라졌어요. 하준이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서윤이 하준을 안았어요. 괜찮아. 곧 집이야.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검은 차는 밖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하준을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서윤이 박정우를 봤어요. 저들이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하준은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서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원 너머 담장 근처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비서, 정원을 확인하십시오. 잠시 후 박정우가 경비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어요. 서윤은 2층에서 지켜봤습니다. 박정우가 담장 근처를 살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박정우가 땅바닥에서 뭔가를 주웠어요. 서재로 돌아온 박정우가 작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담장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봉지를 열었어요.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서윤이 종이를 봤습니다. 종이는 반으로 접혀 있었고 접힌 자국이 오래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경고 코드입니다. 내부에서 쓰는 접근 완료 신호입니다. 세 번째 방, 하준이가 쓰는 손님방입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하준이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비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창밖을 봤어요. 오늘 밤부터 하준이는 제 방에서 재웁니다. 밤이었습니다. 하준은 서윤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서윤은 소파에 앉아 하준을 지켜봤습니다. 하준이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안 돼. 무리. 서윤이 다가갔습니다. 하준은 악몽을 꾸고 있었어요. 하준아, 괜찮아. 서윤이 하준의 손을 잡았어요. 하준이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꿈 꿨니?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물이요. 차가운 물. 그리고 누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하준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은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박정우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어제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고 당일 강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합니다. 서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무엇을? 구조대가 오기 전 누군가 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멀리서 봐서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정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꺼내 들고 차에 실었다고 합니다.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아이였을까요?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정원에서 하준이 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너를 구했다. 그리고 3년 동안 숨겼다. 왜?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수진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수진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돌아봤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서윤이 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네, 어머님. 서윤은 수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7분이 비어 있어 수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 신고와 구조대 도착 사이 7분간 공백이 있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의식이 없었어요. 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표정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 아이도 뭔가 숨기고 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하준을 데리고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저택 안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점점 불안해했어요. 할머니, 저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아직은 안 돼. 왜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정우가 급히 서재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준이가 없어졌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정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서윤은 박정우를 밀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준아, 하준아. 정원을 뒤졌어요. 하지만 하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들이 저택 곳곳을 수색했어요. 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후문도 잠겨 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박정우가 담장 쪽을 가리켰어요. 회장님, 저기. 담장 너머로 작은 구멍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서윤은 즉시 차에 탔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같은 시각, 시장 어귀였습니다. 하준은 골목을 빠르게 걷고 있었어요. 뒤를 자꾸 돌아봤습니다. 분옥은 예전에 저 담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혹시라도 빠져나와야 하면 저기로. 집으로 가야 해. 할머니한테. 하준은 낯익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하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준아. 하준이 돌아봤어요. 윤분옥이었습니다. 할머니. 하준이 분옥을 안았어요. 분옥은 하준을 꽉 안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분옥이 하준을 놓고 주변을 살폈어요. 따라온 사람 없니? 하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분옥은 하준을 작은 골목 안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낡은 단독주택 앞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작고 낡았습니다. 분옥이 하준을 의자에 앉혔어요. 물 마셔. 하준이 물을 마셨습니다. 분옥은 하준을 보며 물었어요. 그 집에서 잘 지냈니? 네. 할머니가 잘해주세요. 분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하준이 분옥을 봤어요. 할머니, 언제 갈 수 있어요? 저 집으로. 분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왜요? 위험해. 하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가요? 분옥이 하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집에 너에게 위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분옥이 창밖을 다시 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알았지?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 근처였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남자 하나가 망원경으로 저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아이가 나왔나? 아직 없습니다. 계속 지켜봐. 기회가 오면 즉시 연락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자는 다시 저택을 봤어요. 분옥의 집이었습니다. 분옥이 서랍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차량 추락사고, 1명 사망 1명 실종.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이었어요. 하준이 신문을 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분옥이 재빨리 신문을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하준은 이미 봤습니다. 사진 속 강물을. 하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물. 분옥이 하준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준이 떨고 있었어요. 분옥은 하준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쉬어. 잠깐만. 하준이 눈을 감았어요. 분옥은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서 낯선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분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찾아왔나? 분옥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분옥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폐지 일을 하며 알게 된 교회 사람들, 기록이 남지 않는 임시보호시설, 그리고 아이를 살렸던 사람이 남겨준 돈과 신분. 누군가 이 아이가 사라지길 바랐어요. 그래서 더 조용히 숨겨준 거죠.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박정우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시장 쪽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시장? 네. 하지만 그 이후 흔적이 끊겼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찾으십시오. 회장님, 경찰에. 안 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이 나서면 저들도 움직일 겁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분옥의 집 앞에 검은 차가 멈춰 섰어요. 남자 하나가 내렸습니다. 집을 보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분옥은 2층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재빨리 하준을 깨웠어요. 하준아, 일어나. 네. 지금 나가야 해. 왜요? 분옥이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 없어. 빨리. 둘은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골목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분옥이 하준을 데리고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멈췄어요. 분옥이 숨을 고르며 하준을 봤습니다. 하준아, 이제 돌아가야 해. 어디로요? 그 집으로. 여회장 할머니한테.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옥이 하준을 안았습니다. 조심해.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여회장 할머니 빼고는. 네. 분옥은 하준을 큰 길로 데리고 나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하준을 태우며 기사에게 말했어요. 이 주소로 가주세요. 분옥은 하준에게 종이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도착하면 할머니한테 이거 줘. 할머니는요?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저택이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지금은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해. 택시가 출발했어요. 분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조금만 더 견뎌라. 밤 10시였습니다. 저택 대문이 열렸어요. 택시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현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준아. 하준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서윤이 하준을 꽉 안았어요. 어디 갔었니? 얼마나 걱정했는데. 하준이 서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서윤은 하준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박정우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행입니다. 서윤은 하준을 소파에 앉혔어요. 어디 갔었니?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주라고 했어요. 서윤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펼쳐봤어요. 아이를 지키십시오. 누군가 노리고 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준 거니? 하준이 입을 다물었어요. 서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서재에서 박정우와 함께 있었어요. 회장님, 어제 택시 기사를 찾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 어귀에서 아이를 태웠다고 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태워줬다고.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집사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한민재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서윤과 박정우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고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민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윤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고모께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민재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서윤이 파일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고모, 이건 경찰에서도 손 못 댑니다. 이미 윗선까지 다 올라간 건이라서요. 3년 전 사고 관련 자료입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재가 파일을 펼쳤어요.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경찰 기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한 겁니다. 서윤이 사진을 봤어요. 강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옷가지가 강변에 걸려 있었어요. 이건 아이 옷입니다.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민재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고모, 이 시신 확인서 보세요. 당시 사고 현장 하류에서 발견된 아이의 유류품과 일치한다는 감정서입니다. 제가 고모님 충격받으실까봐 3년 동안 몰래 덮어두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 아이는 누군가 고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보낸 가짜입니다. 서윤은 민재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민재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직감했다. 민재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짜 아이가 아니라 진짜 아이의 등장이라는 것을.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그럴 리 없어. 고모,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서류를 밀었어요. 이런 일로 회사 이미지에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고모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서윤이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지금 댁에 계신 아이, 혹시 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모, 그 아이는 하준이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 이게 증거입니다. 민재가 서류를 다시 가리켰어요. 고모께서 속고 계신 겁니다. 서윤은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가. 고모. 지금 당장.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군가 고모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이용해서 나가라고 했어. 민재가 서윤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고모, 제가 하준이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때 서윤은 그 손수건 아래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민재의 표정을 유리창을 통해 보고 말았습니다. 민재가 바로 서류를 챙기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제 말 기억하세요. 그 아이는 위험합니다. 민재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윤은 주저앉았어요. 박정우가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서윤은 책상 위 서류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준이가 죽었다고? 박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서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위조일 겁니다. 하지만 서윤이 박정우를 봤어요. 만약 진짜라면? 박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병원으로 갔어요.
수진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돌아봤어요. 어머님. 서윤이 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봐줄래? 수진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펼쳐봤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수진아, 이게 진짜니? 수진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주세요. 수진아, 제발이요. 저는 이제 그만.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수진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준이 정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서윤은 차에서 내려 하준을 봤습니다. 하준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서윤이 하준을 봤어요. 햇살 아래의 하준, 사진 속 하준과 너무 닮았어요. 하지만 민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하준이가 아닙니다. 서윤은 하준을 안았습니다. 하준아. 왜요, 할머니?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누구니?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2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준 서류, 그리고 분옥이 보낸 종이. 아이를 지키십시오. 서윤은 2 종이를 번갈아 봤어요. 하나는 말합니다. 아이가 가짜라고. 하나는 말합니다. 아이를 지키라고.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수진이었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진아, 지금 어디니? 병원 밖이에요. 병원에 있으면 민재가 올 것 같아요. 무슨 일이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지금 30분 후 한강변 공원이었습니다. 서윤이 차에서 내렸어요. 박정우도 함께였습니다. 벤치에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어요. 걸어서, 수진아, 너. 수진이 서윤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서윤은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완전히 낫진 않았어요. 수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래 걷지는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선 휠체어를 썼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 기억 있었어요. 처음부터.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기억상실. 거짓말이었어요. 박정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럼 지금까지.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깨어 있었어요. 병원에서 눈 떴을 때부터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왜 거짓말을? 수진이 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위험했어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서윤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옆에 앉았어요. 무슨 뜻이니? 수진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준이랑 중식당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서윤은 조용히 들었어요. 갑자기 차가 이상해졌어요. 페달을 밟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몇 번을 밟아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핸들도 말을 안 들었어요. 누군가 차를 조작한 거였어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는 강으로 떨어졌어요. 물이 차올랐어요. 하준이가 제 손을 잡고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서윤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뒤는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병실에 누군가 왔었어요. 밤에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간호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누구였니? 수진이 서윤을 봤어요. 한민재요. 그 사람이 제 병실에 올 때마다 약을 두고 갔어요. 수진은 가방에서 작은 알약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타민이라고 속였지만 먹으면 정신이 멍해지고 몸이 굳는 약이었어요. 저를 영원히 폐인으로 만들어서 입을 막으려 한 거죠. 저는 매일 그 약을 먹는 척하면서 혀 밑에 숨겼다가 뱉어냈습니다. 오직 하준이를 다시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3년을 버틴 거예요. 서윤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놈이 감히 내 며느리한테까지.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민재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억나는 게 없는 게 좋을 거다. 너와 아이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위협이었군요. 그때 알았어요.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서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연기를 한 거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박정우가 물었습니다. 증거를 찾으셨습니까?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민재 씨가 병실에 올 때마다 녹음했어요. 박정우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돈의 흐름까지는 찾았어요. 정확한 연결고리는 아직이에요. 서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돈? 사고 전에 이상한 돈 거래가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받았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더 조사가 필요해요. 서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말하는 거니?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민재 씨가 가져온 서류 봤어요. 응, 거짓말이에요. 저 사진 조작된 거예요. 서윤이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떻게 하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준이는 죽지 않았어요. 서윤의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누군가 물속에서 하준이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하지만 수진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하준이는 분명 살아있었어요. 그때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지금 저택에 있는 아이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 봤어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그래, 너무 닮았어요. 하준이랑.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아이 만나고 싶어요. 제 아들. 서윤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그래, 만나자. 지금 가자.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서윤과 수진이 함께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준은 2층 서윤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서윤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준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수진이 문 앞에 섰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서윤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 수진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하준의 얼굴을 봤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준아. 하준이 눈을 떴습니다. 수진을 봤어요. 누구세요? 수진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준아. 엄마야. 하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엄마라고 하세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금은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정말 엄마야. 하준은 수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서윤이 하준 옆에 앉았습니다. 하준아, 저분은 내 엄마야. 하준이 서윤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수진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준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 하준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수진을 안았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택대문 앞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경비가 다가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기 하준이 있는 집 맞지요? 그 순간 현관 안에서 서윤이 멈춰섰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봤어요. 서윤이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분옥입니다.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도 함께 있었어요. 하준은 계단 위에서 내려오다 분옥을 보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할머니. 하준이 뛰어와 분옥을 안았습니다. 왜 이제 와요? 분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준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분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하준이를 구했습니다. 분옥이 가방에서 떼묻은 낡은 곰 인형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준이가 그날 사고 현장에서 끝까지 품에 안고 있던 인형입니다. 서윤 회장님이 선물하신 거라면서요? 하준이 떨리는 손으로 인형의 배를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지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민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사님, 작업 끝났습니다. 강으로 떨어졌으니 절대 못 살아나옵니다. 그래, 수고했다. 아이는 내가 처리할 테니 넌 현장에서 빠져. 거실에 있던 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범죄 공모 현장이 녹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3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분옥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쿵! 굉음이 들렸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뚫고 강으로 떨어졌어요. 분옥은 망설이지 않고 강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 하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대로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사람 살려. 분옥도 그 뒤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남자는 물속에서 아이 하나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빨리. 남자는 아이를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분옥은 그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한민재. 분옥은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택시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 발로 가능한 만큼. 차는 외곽의 큰 저택으로 들어갔어요. 대문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식? 분옥은 며칠 동안 그 집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지켜봤어요. 어느 날 창문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옥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집이 갑자기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어요. 분옥은 담을 넘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이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분옥은 아이를 안고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아이가 하준이었습니다.
분옥은 하준을 데리고 숨어 살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가족도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하준은 냄새에 유난히 민감했습니다. 음식이 상하면 먼저 알아차렸고 위험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몸을 떨었어요. 이 아이는 살아남으려고 몸으로 배웠습니다. 분옥의 말에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네, 위험을 느낀 겁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아이를 키우셨습니까? 분옥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사실 저는 투자를 합니다. 오래전부터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금융가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조용한 손이? 분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폐지 할머니로 살고 번 돈은 기부합니다. 그게 제 방식이에요. 왜요? 분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과오로 생긴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서윤은 분옥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준이를, 이 아이를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정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계좌 내역, 정비소 기록, 통화 내역. 한민재 명의 계좌에서 사고 일주일 전 정비소로 송금된 내역입니다. 정비소 사장의 진술 영상이 재생됐어요. 브레이크 라인을 건드리라고 했습니다. 사고 나도 추적 안 되게 하라고.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어진 영상. 사고 현장 인근 CCTV였습니다. 시간 표시가 멈췄던 7분. 그 화면 속에 민재의 차가 분명히 잡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태우고 떠나는 장면까지.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과 함께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윤태식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소. 그는 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빼앗았지. 그래서 손자를, 당신이 선택한 그 판결 하나로 내 아들은 감옥에서 죽었소.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었소. 그 말이 끝나자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윤태식, 한민재 체포합니다. 민재가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고모, 끝난 거 아닙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났다. 수진이 천천히 민재에게 걸어갔습니다. 민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너 어떻게? 수진은 대답 대신 민재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건 내 아들 목숨값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비타민이라 속이며 나한테 먹였던 그 끔찍한 약값이야. 수진은 민재의 발등을 짓밟으며 귓속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에 나가, 한민재. 이건 음모야. 다 조작된 거라고. 한민재는 최후까지 발악하며 끌려나갔습니다. 거실에 다시 고요가 내려왔습니다. 분옥이 하준을 안았습니다. 서윤이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죠? 서윤이 하준을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법정이었습니다. 서윤, 수진, 박정우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윤태식, 한민재. 일어서십시오.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민재가 서윤 쪽을 봤습니다. 고모.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민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 회사는 진작 망했어. 민재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태식, 살인 미수, 아동유기, 감금,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윤태식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한민재, 공범으로서 범행에 가담,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판결이 끝났습니다. 윤태식이 끌려나가기 전 서윤을 봤어요. 후회하지 않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선고가 내려지자 바닥에 주저앉아 서윤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고모,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 윤태식이 시킨 일입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조카의 숨통을 조이고 내 형수의 정신을 갉아먹은 대가다. 평생 그 안에서 썩으며 내가 죽인 7분의 시간을 참회해라. 민재가 울부짖으며 간수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법정 밖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서윤이 멈춰섰어요. 저는 오랫동안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제 가족과 함께 한민재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족을 배신하며 빼돌렸던 비자금 전액은 서윤의 단호한 결단으로 하준 재단에 귀속되었습니다. 이 돈은 과거의 하준이처럼 고통받는 미아 찾기와 저소득층 아동들의 의료비로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민재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TV 뉴스를 통해 자신의 전 재산이 남을 위해 쓰이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남의 인생을 짓밟은 자의 최후는 그토록 비참하고 외로웠습니다. 사흘 후 서윤의 서재였습니다. 박정우가 어두운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민재가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재정이 위험합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분옥이 들어왔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서윤이 분옥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필요한 만큼 투자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실 전부터 한민재를 주시하면서 그가 빼돌린 것들을 모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분옥을 봤어요. 하지만 분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아닙니까? 힘들 때 하준이 덕분에 제가 버텼습니다. 제가 하준이를 살린 게 아니고 하준이가 절 살렸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하준이 덕분에 이어지네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택 정원에서 하준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수진이 휠체어 없이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분옥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분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하준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기 꽃 봤어요? 수진이 하준을 안았어요. 그래, 예쁘지? 하준이 웃었습니다. 분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서윤, 수진, 하준, 분옥. 테이블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서윤이 하준에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하준이 숟가락을 들여다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냄새를 맡았습니다. 서윤이 하준을 봤어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먹어도 돼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4사람이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후 서윤은 하준과 함께 정원을 걸었어요. 하준아, 학교 가고 싶니? 네. 다음 주부터 갈 수 있어. 하준이 좋아서 뛰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준이 등교할 때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야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서윤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어. 이제 앞만 보자.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하준의 사진,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 둘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같은 아이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아이였어요. 서윤은 사진을 꽉 안았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한 달 후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저택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준이 학교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요. 수진이 웃으며 나왔어요. 알았어, 알았어. 서윤과 분옥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하준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서윤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왜 그러니? 하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안 엎었으면 할머니 죽었죠?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하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늦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준을 꽉 안았어요. 고마워. 할머니를 지켜줘서. 하준이 서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안 늦을게요. 할머니 지킬게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다가와 둘을 안았어요. 분옥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하준과 수진이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윤과 분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두 할머니는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연못 옆에서 서윤이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식당에서 밥상을 엎었던 그 아이를 생각했어요. 서윤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때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분옥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하준이 생각이요. 앞으로 저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수진이가 엄마로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좋은 생각들이네요. 서윤이 분옥을 봤습니다. 서윤은 분옥의 손을 잡고 저택 뒤편에 새로 꾸며진 작은 별채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저택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서윤이 뒤를 돌아봤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햇살 가득한 정원. 서윤은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